한국의 금융업은 어떠냐, 이런 지금 앞서가는 나라들에 비해서 한국이 도대체 지금 이런 디지털 금융이라든가 지급결제에서 지금 아까 우리는 신용카드에 너무 의존을 많이 한다고 하셨는데, 한국의 금융기관들한테 아마존뱅크가 이렇게 몰려오는 것이 주는 의미는 뭘까요? 어떤 메시지가 있을까요? 아주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뭐 남의 나라 정할 게 아니고 우리나라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어떻게 변화해야 되고 우리나라 은행업이 어떻게 변화해야 되는 게 그게 진짜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뭐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은행이 망하면 큰일 나고요. 망하는 게 큰일 나기 때문에 세우는 것도 어렵게 만들어 놓은 것이 우리나라 시스템입니다. 지난 정부 때 K뱅크하고 카카오은행 두 개가 만들어졌고, 그 이전에는 30년 전으로 돌아가서 노태우 정부 때 동아은행, 동남은행, 평화은행 요 세 개가 만들어졌는데 은행은 잘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우리나라는 은행업에 굉장히 규제가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큽니다. 금산분리도 있고요. 전업주의 원칙도 있고 지역주의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은행은 정부가 보호해 줄 대로 보호해 주면서 망할 수가 없을 정도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우리들 은행 고객들은 가장 진화가 안 되는 금융기관하고 우리가 같이 이제 거래를 하는 거라서 답답하죠.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 국내 은행들은 아마존뱅크가 온다는 것이 실감이 나지 않을 텐데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제가 은행 근무하시는 분들한테 항상 하는 이야기인데, 지금 한국의 은행업은 구멍가게만도 못한, 구멍가게라고 그러면 좀 죄송한데 그 자회사인 신용카드사보다도 영업이 지금 뒤처져 있습니다. 신용카드사는요, 우리가 신용카드 갖고 언제 택시 탔는지, 어디 식당 가서 무엇을 먹었는지 카드사가 저의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은행은 선생님 담보 있으세요? 지난해 매출이 얼마나 되셨습니까? 대차대조표 한번 갖고 와 보시겠어요? 해서 전년도 매출 실적의 20% 30%인 뭐 10억 20억을 대출해 주면서 그 대출을 받은 돈으로 아파트를 샀는지 자식 유학을 보냈는지 효도 관광을 갔는지 뭘 했는지 은행이 모릅니다. 신용카드사는 1,000원을 쓰는 저를 알고 있는데 은행은 10억을 대출받은 고객이 뭘 했는지 모릅니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 은행인데, 이런 은행들이 아마존뱅크가 오면은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고객을 알라, 아마존 회사가 강조하는 Most Client Centered Company라고 하는 가장 고객 중심적인 회사를 지향한다는 것이 우리나라 은행들이 정말 뼈저리게 명심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뭐 많은 비판이 있습니다만 우리나라 은행들은 지금 담보에 너무 몰입해 있고 대출받는 사람들의 스펙에 지금 몰입되어 있습니다. 지자체라든지 중소기업청이 발행하는 무슨 증, 무슨 혁신 자격증, 그거 있으면 제가 대출해 드립니다 하는 증 장사가 만연해 있고 담보 가치를 중요시하는 이런 영업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영업을 해가지고는 아마 버티기가 힘들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저의 좀 걱정입니다. 네, 아주 중요한 말씀이시네요. 우리 또 김영래님께서 기존 은행을 정부가 보호하기 위해 과연 얼마까지 핀테크 업체들의 진입을 규제할 건지, 아까 우리 금융 얘기 잠깐 하셨는데, 또 규제가 완화된다면 기존 금융기관은 핀테크 업체에 대항해서 어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해야 하는지, 싱가포르의 DBS 사례가 주는 시사점이 뭔지, 이런 것들을 좀 우리 여쭤보셨네요. 예. 제가 뭐 한국은행에 다니고 있습니다만, 저는 한국은행은 상업은행이 아니라서 은행 편을 드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은행을 우리 금융산업,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조금 과보하는 측면이 있어가지고요. 좀 핀테크 업체와의 경쟁은 조금 시킬 필요가 있지 않는가, 이제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자극을 좀 받아야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신용카드사는 1,000원짜리 쓰면 저의 모든 걸 알고 있는데 10억을 대출해주고 어디다 쓰는지 모른다는 건, 그거는 사후적으로는 조사를 한다고 하는데 그건 뭐 사후적인 거고, 좀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하는 부분이 좀 있고요. 그러나 핀테크 업체의 무한 도전을
놔두고 있어서도 좀 곤란한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했었는데, 이거 화면 맨 마지막 한번 보겠습니다. 은행업이요. 여러분 잘 아시는 15세기, 16세기에 남유럽의 메디치 가문하고 북유럽 이 한자 동맹을 맺었을 때 한자 동맹의 최고 금융 가문인 푸거 가문, 우리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기는 은행업을 했던 게 아니고요. 지금 관점에서 보면 SK나 U+ 같은 정보통신업이었습니다. 이 회사들이 이 가문이 갖고 있는 전 유럽에 흩어져 있는 정보망을 통해 가지고 교황이 지금 뭘 하는지, 추기경이 뭘 하는지, 왕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기사들은 뭘 하고 있는지 정보를 다 파악해 가지고요. 쿠데타를 지원해 주기도 하고 협박을 하기도 하고 대출도 해 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은행업 그 자체가 정보업이었는데 지금 핀테크 업체들이 전자상거래에서 얻은 정보를 갖고 다시 지금 이쪽으로 들어오는 거고요. 기존의 금융기관들은 이때로부터 우리 인류 역사를 통해서 경험해봤던 독점의 피해, 과잉 정보의 피해를 겪었기 때문에 금산분리니 전업주인이 지역주인이 해가지고 쪼개놨는데 그게 제3의 영역에서 지금 은행업으로 도전을 해오고 있는 것을 이게 뭐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는 것이니까 이제 박수 칠 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옛날의 공룡이 다른 모습으로 또 쳐들어오는 것이니까 이게 공포의 대상으로 봐야 될지 이것이 미래의 금융업 또는 미래의 핀테크업을 보면서 국민과 정부가 같이 고민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편익도 있는데 위험하기도 합니다. 예.